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자료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문제 삼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건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비가 평당 2,100만 원, 경남 김해의 기념관 건축 비용이 평당 1,6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롱이에게 가서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폭 출신의 중고차 사기 딜러죠.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 달린 거를 1억에 산 거다라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라며 회계 불투명성 혹은 고가 건축비 논란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노무현재단의 그 건물이 혹시 일반적인 건물보다 몇 배 훨씬 더 호화롭고 잘 지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이제 이른바 노무현 재단 건물과 같은 형태를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중간이 텅 빈 형태, 텅 비어 있는 것이라 훨씬 싸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 2,100만 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들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은 멀쩡한 노무현 재단의 건축 비용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롱이한테 가서 2010년산 20만 킬로 된 소나타를 1억 원에 주고 산 것이다. 조금 비유가 과장됐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노무현 재단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조금 아쉬운 건 김광선 변호사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되물었듯이 건축 비용이 평균치보다 상회하게 비싸다라는 문제 제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건축비를 뻥튀겼다든가 아니면 건축비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든가 이른바 문제되는 행위와 연관돼 있는 어떤 근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은 사실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국가보조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이제 건물을 지은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윤미향 의원이 관여된 정대협 있잖아요. 거기도 국가보조금 받았잖아요. 근데 국가보조금 받으면 자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부담금이 전혀 안 들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저런 부분이 아마 저쪽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은. 그러면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평당 2,100만 원 정도의 건축비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마 초화 호텔도 평당 2,100만 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반 아파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만 5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명품 아파트,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도 그러는데 평당 2,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좋게 졌는지 정대협도 마찬가지죠. 국가보조금 줬으면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무현 재단에서는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건 노무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추가로 플러스 우리 그렇게 많이 듣지 않고 건축비 아마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면 거의 오피스 수준으로 줬을 거예요. 건축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었다. 그렇게 명확히 발표해버리면 저런 의혹 제기가 썩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회 자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건축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이제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명백히 해버리면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이제까지 이미지랄지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정대협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보조금 우리 돈 자부담 5억 넣었다. 통장 봐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못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에 딱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냥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 얘기 외에는 왜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서는 사실은 대답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서재현 대변인. 저는 사실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입문을 했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주장을 하면 이 부분은 진보나 보수 양쪽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정의연에서 19억 자부담 했는데 여성가족부도 19억 자부담 했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현실과 진실과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도 이게 1,500평인데 이분이 회계사라서 그런지 건축의 기본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잖아요. 용적률 예를 들어 지금 노무현 센터를 한 4층, 5층인데 지하 2층. 그게 10층으로 올리면 평당 가격이 당연히 높아가죠. 단층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요. 지금 이승만 기념관이 지금 국비로 450억인데 30%입니다. 70%를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1,500평 하면 평당 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평당 2천만 원이 아니고 이게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 돈의 흐름이 정말 횡령이라든지 혹은 건축사 어떤 그 설계비가 예를 들어 통상 100만 원인데 뭐 1억이 책정되었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지 평당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좀 비판을 받지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진보 쪽 특히 지식인 쪽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또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면 무리한 공격을 하지 마시고 조금 무건 수행도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무언가 근거를 갖춰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도 필요하고요. 일단 의혹이 제기됐으니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맞아 보입니다. 잊지 마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친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를 왜 번복했냐 라며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참 무한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 실장 불출마하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명확히 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수년 전에 이제 정계 은퇴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반복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우선적으로 선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불출마에 대한 번복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 사실 좀 타이밍적으로 보면 안민석 의원이 조금 통상적으로 다른 이 친명 의원들이 할 때보다 살짝 몇 박자 좀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이번에도 앞서서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여러 의원들, 친명 의원들이 임종석 전 실장 뭐 험지로 나가라, 불출마해라 한바탕 그 국면이 좀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좀 뒤늦게. 그러니까 항상 그 대체로 보면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래서 약간 뒷북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에 편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이제 다 버스 지나고 나서 이제 손은 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글쎄요. 참 아까 이제 양당이 서로 누가 사기꾼 뭐냐 공방도 있었지만 안민석 의원이 임종석 실장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출마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인가요?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하면서 그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실망스러운 게 많았고요. 실망스러운 발언도 많았고 우리 내리 속에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본인이 먼저 내가 5선 중진으로서 당을 위해서 먼저 용퇴를 하겠다.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도 부족한데 임종석 실장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 책임을 오롯이 지워서 그 명분으로 불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거 약속을 지키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너무 없고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새 대결이지 않습니까? 마치 뭐 친명과 친문의 대결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어떤 특정 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전체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반윤 연대를 만들어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노력부터 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